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정답은 한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강연을 의뢰를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작년 3월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됐거든요. 약 14년을 떠나 있다가 10년이 넘은 시기에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과 그리고 제가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보면 이것이 멘토링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이란 거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예를 작지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저희 조카에게도 물어보고 저희 실험실 식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 앞서가는 10년의 갭을 또 캐치를 못할까 봐 요즘에 학생들은 어떤 것이 듣고 싶고 어떤 것이 고민이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큰 도움을 못 받아서 그냥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초등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많이 오셨어요.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실업자, 부모님도 왜 오셨어요? 교사분들. 예, 이렇게 다양한 청중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답은 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 집도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아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신 분 거의 다 대부분이시에요. 저도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나오고 초중고 대학교를 한국에서 마쳤지요. 그리고 멀리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노벨상을 많이 창출했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갔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NIH 미국 국가보건원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항상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연구의 예산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연구소죠. 그리고 조금 줄을 바꿔서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에서 최근에 지은 제넬리아 팜이라는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을 이렇게 돌아서 와서 지금 현재 키스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가 어디를 갔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행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비슷한 점도 있는데 참 다른 점도 많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거를 보면서 저도 한국에서 이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와 틀리다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굉장히 다르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different하고 wrong하고. 근데 우리는 그건 틀려라는 말을 다른다, different라는 데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지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인류화 된다는 거, 그룹 문화가 발달이 되고 조금 다르면 좋지 않은 말이지만 왕따라는 말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특이한 것이 이렇게 지양되기보다는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계가 아니다. 분명히 다른 것도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제가 하는 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세 드신 분은 많이 듣죠. 치매다, 기억력 상실이다. 또는 학부모님들은 그 자녀분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키우나,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그리고 학생들은 어쩌면 어떻게 성공하나, 잘하나. 그게 모두 다 뇌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부위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지만 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모두 다 이런 감각을 인지하여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인간은 더더군다나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이런 감각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느끼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잠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어요. 이제 다음 날 저를 길거리에서 보시면 모른 척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강연이 재밌었다 싶으면 뭐 이런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반응을 하는 것은 시각적 그 정보가 다시 뇌로 가서 저 사람 내가 어저께 봤던 사람이지, 인사를 할까? 아니야, 별로 안 좋았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나쳐 가든지 그런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의 일들이 뇌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는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 뇌 세포를 보면 신경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 세포를 다른 세포들과 구별을 했을 때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니까 절대 졸지 마십시오. 졸더라도 금방 체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혈액을 이루고 있는 혈구, 그리고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장 근육세포, 신장을 이루고 있는 신장세포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신경세포를 보면 이 동그란 면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저희는 셀바디, 즉 그 세포의 안에 있는 그 센터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바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와 같이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상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나와 있는 거는 정보들을 모으려고 그래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 인간의 뇌가 얼마나 많은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생겼으면 그 많은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정보와 신호를 받고 주고 하기 위해서 큰 안테나 같은 나무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러한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신경망 연결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망을 보는데 처음에 이제 모델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G이고요. 그 G 내에다가 어떤 물질을 발현을 시켜서 그 신경망을 보는데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와 같이 복잡한 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한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를 하려면 뭐가 따르고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고 인간이고 그게 뇌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저의 인생의 길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서 여기 키스트에 온지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굿 스토리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독일을 갈 때 사람들이 왜 독일을 가느냐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너 독일어 배웠어? 그래서 아니요, 저 독일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말을 하나도 못하고 독일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NIH에 있을 때 끝날 때쯤 제가 그 UCSF에서 그 조교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다가 독일에서 자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가 났었는데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Are you crazy?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 의아한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왜 어떻게 가야 될지 좋은 것인가 막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한 가지 공통점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늘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보여드리는 저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 맞고요, 김진현 맞고요. 잠시 블로우업을 해보면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하고요. 그 외국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곧잘 해요. 근데 영어 점수가 D였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피하지만 그래도 또 어젯밤에 고등학교 성적표를 제가 봤어요. 이건 정말 창피한데 우리끼리만 합시다. 글이 좋지 않아요. 얼른 갈게요. 안 넘어가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에게 문제점은 뭐였느냐 생각했던 게 이런 형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죠.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지를 되게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100점을 맞고 점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지. 그런 것들을 참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재미없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방식이 항상 저에게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저는 강연을 이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학생이면 학생, 학부모님들이면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면 선생님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맞는지 저도 모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연구를 하니까 이러한 학습 방법이 얼마나 뇌에 영향이 있는지도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줄 수 있고 친구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라는 단어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불만은 땡깡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을 동반한 불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과학과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만족을 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분들 자유를 요구하세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자유에는 무시무시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께 자유를 주세요. 하지만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했고 그 한 거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답은 한 개가 아니지만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그 실험실 웹사이트에 한번 가보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가지의 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